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? 네, 두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 대통령만 때리는 야당입니다.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. 네, 그렇긴 한데요. 민주당의 최근 대여 공세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만 비판하고 한동훈 위원장 언급은 피한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. 오늘도 관건선거대책위원회라는 이름의 특위가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.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면서 윤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 국힘당의 공천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.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입니다. 그럼 이재명 대표도 비슷합니까? 그렇습니다. 실제 지난주 당 공식 회의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여러 차례 비판했지만 한동훈이란 이름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지난 18일 국회 복귀 후 기자 간담회 때도 이 대표는 한 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그 사람에 대해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요. 나흘 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의 갈등설 관련 질문에도 윤 대통령만 비판했습니다. 그럼 반대로 한 위원장도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지 않습니까? 그건 아닙니다. 한 위원장은 지난 17일 이 대표의 이른바 법앤칼 발언에 그 정도면 망상이라고 했고요. 또 24일엔 민주당 공관위의 5대 혐오 변제 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이 대표만 안 걸리게 만든 것 같다 이렇게 직격하기도 했습니다.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던데요.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만 거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. 두 대표의 이 공세 포인트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? 양당의 총선 전략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.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심판 구도로 총선을 치르려 한다는 겁니다.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한 위원장은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52%로 이 대표 35%를 웃돌고 있는데요. 이 같은 여론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각자에게 유리한 선거 구도를 만들려는 전략이다.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. 네, 두 번째 물음표 윤석열 대통령만 때리는 야당의 느낌표는 감나무 전략 말고로 정했습니다. 네. 야당이 총선 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건 당연한 선거 전략입니다. 하지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듯 정부 비판만으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전략보다는 야당다운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김아림 기자, 잘 들었습니다.